그럼.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그래.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저께는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톤을 했는데 네.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쓰셨어. 목소리 왜 이렇게 까니? 뭐 이렇게 쓰셨는데 내가 뭐 깔았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소리 자체가 까는 목소리가 아닌데 제가. 네. 근데 어저께는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는 뭐 반등하는 다들 물로 제자로 오면서 네네. 끝났는데요. 오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포인트, 15포인트 정도로 오늘 시작과 딱 지켰던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멈칫하는 듯 했는데 지금 뛰어러 11시 타임 보니까요. 20포인트까지 상승세 좀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거의 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시간 동안의 시장 상황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소 대비 거래소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는 강하지 않은데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쪽이 집중이 되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그 코스닥 거래소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세게 올라오는 쪽을 뭐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관련주들,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이 충전소에 대한 설치 2020년까지 뭐 충전소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네. 얘기 나온 이후에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네. 지수에 대한 쪽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뭐 네. 지금 증권주까지도 강세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유가가 이제 그 40불 찍고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뭐 화학 재료 그 소재주죠. 철강하고 지금 화학주들이 반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시효과 때 시장 보고 있었죠? 네네. 동시효과 때 저는 딱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가 보이셨습니까? 오늘은 명확하다. 네. 보세요. 이거 얘기하셨지만 오늘 제가 삼성 SDI의 날이죠. 삼성 SDI랑 네. LG학이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 네네. 그 추세잖아요. 네. 직전 고점을 간 것 때문에 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부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같고 네. 약간 서운해서 어떤 거? 맨날 제가 당하기만 했잖아요. 어떤 거? 이성훈 교수한테 당하기만 해갖고 응? 맨날 제가 말하면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말하고 나서 좀 기다리다가 이성훈 교수가 말씀을 해야지 좀 올라가는 거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죠. 제가 받아먹은 거 있죠. 어떤 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 네, 올랐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네네. 외롭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신세계 인터넷에서 엊그저께도 썰렁한 뉴스만 나오더라. 증권사가. 네. 네. 중립이나 뭐 오히려 투자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 보면 이것들이 싹 바뀌었네요. 네. 목표 주가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신세계 인터에 대해서 받았었고 드디어 이제 받았구만. 네, 근데 이거 제가 많이 갈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근거는 오늘 그거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란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아웃도어 세일즈 브랜드. 네. 예? 그건 이제 철수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쓰는 거야, 애들이요. 증권사에도 보면, 뭐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애들이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쪽팔려서 차마 그걸로 말을 못하니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거 갖고 어떻게 목표 주가를 올리겠어요, 생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중에 하나 브랜드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브랜드가. 네. 저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전 아직 소수견임에 불과한데요. 하여튼 제가 말한 건 우연히도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소도 뒷걸음질한다 생줄 잡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잡았잖아요 지금요 제가. 네. 아무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증권사가 많이 갈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보게 되면 보고서가 세 화면 좀 군데에서- 잡아주세요. 화면 좀. 예. 제 말이 보고서가, 거짓말인가? 세 군데에서 나왔고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주가 올렸어, 이것들이. 불확실성 구름에 거치길 기대하자. 예. 하나금융 매수 지금 보게 되면 목표 주가 올린 곳은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신영증권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18만 5천 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투자가 예.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살짝 내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불확실성의 구름이 거치길 기다리자 솔로몬 철수기사 회사 입장은 예. 아웃도어 브랜드 철수는 호재다. 예.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쪽이 지금 뭐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거 목표일 거 올릴 건 아니다 네네. 아닌 얘기잖아 솔직히. 그거 갖고 철수한다고 올라가는 건 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하여튼 면세점 쪽에 하면서 네. 그쪽 비즈니스가 커진다. 수수료 사업 있잖아요. 우리 종합상사는 결국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어저께 우리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벌써 관세청에서 발표했죠. 네. 그러면 롯데가 얘기했잖아요. 저거랑 네. 맞바꾸자고. 네네. 그랬더니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다. 관세청에 네. 딱 노했거든요. 네. 저 코엑스 있는 면세점을 맞바꾸는 거 얘기. 네.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또 올라가는 거 앞서도 얘기했고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소재 관련 거 그리고 네. 엊그저께 우리 박용돈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머티 있죠 머티 네. 일진이 네. 일진 머티리얼죠. 네. 네? 저는 그때 괜히 오시에 얘기했다 오시에는 안 올라. 그죠? 저는 네. 솔직해요. 네. 일진 머티리얼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의 남자에서 목요일의 남자로 바꾼 그분이 오셨잖아요. 네. 그분과 아는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났어. 솔로몬이 아니라 살로몬이죠. 맞죠? SA로 시작하잖아요. 네. 살라몬의 그 스키도 있고 스키 브랜드 있고 그 브랜드죠. 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 또 바로 또 인정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어느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비주들, 그 다음에 또 제약주들, 계속해서 지금. 이 친구가? 요즘에 최근에 감이 매우 좋습니다. 내가 없을 때 말한 건 나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하셔도 감은 매우 좋습니다. 감만 네, 감 좋은. 네. 자, 요즘에 감의 계절인데. 네. 자, 감 좋은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없을 동안.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네.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뭐 시장이 돌아서서 오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동안 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네. 근데 오늘 일단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래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이 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느낌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변수 좀 어떤 건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다음 주부터 해서 연말까지 네. 매크로 변수 중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일에는 IMF에서 위안화 SDR 편입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이 네. 돼 있죠. 네. 사이버 먼데이까지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죠. 중국에서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2차 전지 기후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네.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흐름이 좋은 것 같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서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나와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마저도 실적이 올라갔다라면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돈 들어가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매 쪽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쪽에서 매출이 작년 수준을 아마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이미 뭐 거의 하는 걸로 분위기는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금리 인상이 호재다라는 네, 어떤 플러스 그 시각까지 나간다는 얘기죠.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우리 시장 그다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테러 때문에 네. 먼저 떨어졌어요. 광화문에 테러가 난 것처럼 우리 시장 반응했고요. 네. 그렇지만 간밤에 나왔던 프랑스 시장은 급등했죠.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은 또 장중에 에어프랑스가 뭐 테러 위험이 있다라 해서 긴급 착륙을 하고 프랑스 내에서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도 2명을 사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또 장 초반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장 후반 들어서 확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또 간밤에 또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투심 자체가 그렇게 약하다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이슈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네. 결국 외부에서 충격이 와야 되고 외부에서 긍정적인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저는 위안화 S대 편입이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번 30일 날 확정된다는 거. 네. 이미 뭐 미국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승인 안 할 수가 없죠. 뭐. 투표하는 거니까.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예. 또 현실화 된다라면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 역시도 좀뭐 탄력? 지금 탄력이 없었잖아요. 탄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종목별로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좀 해피해지는 네.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뭐 여기서 지금 막 급하게 포트폴리오 교체하면 또 엇박 나거든요. 네. 항상 그렇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에 대해서 일단은 홀딩 설사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지금은 홀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좁혀볼까요? 우리 시장 좀 얘기 좀. 네. 아주 큰 종목군별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답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어제만 볼게요. 어제 상승했던 대표 종목들이 현대글로비스, 삼성 ST, 삼성전기, 삼성물산, SK, 현대엘리베이터 네. 모두 낙폭과대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어제 딱 들어가서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라는 전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뭐 여의도 쪽의 선수들분들도 그런 것들 갖다 함부로 잡으러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의 종목들을 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하나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신규 상장했던 케어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 가장 강했었던 종목들이 인트론바이오,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한약품 포함해서 애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나왔었던 또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은 뭐냐면은 이들 종목들이 추세가 강했으니까 시장이 살아나니까 더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차 시험 물량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어디로 갔냐? 셀트리온 갔어요. 셀트리온 갔는데 또 오늘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또 전고점에서 저항 맞고 또 밀려버리고 있어요. 이거 흐름을 갖다가 그때그때 따라갈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애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한쪽에는 꽂아놓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이게 뭐 좀 더 뭐 바스켓에서 잡는다라면은 뭐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 시밀러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화이트 바이오 쪽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를 하나 두 개 정도는 꼽아놓고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OLED 있잖아요. 네. OLED 이따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LCD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미 중국 쪽에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LCD를 가져갔어요.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OLED입니다. OLED. 네, OLED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OLED 갖다가 프리미엄 폰에만 썼거든요. 왜냐면은 수율이 안 나왔어요. 네. 수율이 안 나다 이제서야 이제 그 수율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프리미엄 폰에만 적용이 돼서 OLED가 어떻게 되죠? 중저가 폰은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OLED, AP 시스템, 뭐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OLED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져가야 될 것 그냥 같아요. 휘어지는 거, 예. 접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플렉서블 OLED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어디다 사용을 할지 몰라서 그렇지, 그 부분들이 충분히 사용이 된다면 그를 뭐, 사용할 수 있는 만한 어떤 부분들은 워낙에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남성분들 뒷주머니에도 전화 해놨는데 괜히 불에 깨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정말 플렉서블 되면 네. 주머니에 해갖고 막 앉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극대화로 우리가 계산하면 생각하면. 그렇죠. 그거 쓸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어차피 보면 맞죠? 네네. 네. 중국 쪽에 디스플레이 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렉서블 OLED이기 때문에 네. 플렉서블 OLED에서 그러니까 기존 OLED 공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네. 가지 공정 더하기 플렉서블 OLED 쪽에서는 열 처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 처리 장비인 테라세미콘과 비아트론이 현재 시세를 내어주고 있다. 비아트론. 예. 네. 오늘 비아트론 보니까 장중에 한 12%인가요? 넘게 치고 있던데 네. 그런 흐름도 뭐 하는 회사라고요? 열처리. 열 처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비아트론. 비아트론. 이렇게 플렉서블이 되려면요 소재를 갖다가 그 전에 유리였잖아요. 100% 아니에요, 이거? 100% 아닙니다. 설마 100%는 아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 소재를 갖다가 열을 가해가지고서 네. 연성을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열처리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여하튼 간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 네. 한쪽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를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호재가 나오면 까, 네. IR에서 좋은 얘기가 나면 그 전까지 올랐다가 까, 음. 뭐 우리 호재나 어떤 실적, 호재성 뉴스, 뭐 IR에서 좋은 내용들 바로 까버립니다. 네.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제 IR 했거든요. 네. IR 했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좀 치고 올라가다가 바로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메모리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단기로 좀 플레이를 해야지 사서 바이앤 홀드 전략은 아직까지 조금 무리인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음. 우리 김성 과장은 이거 아니야? 네. 전기차. 전기차. 정책 해줘야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기후협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뭐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시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택시를 한번 탔는데 파란색 택시를 탔어요. SM3. SM3. 예.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분이 30년 조용하지 그럼. 그래서 사운드가 오히려 중요해진다는 그 네. 얘기 있잖아요. 사운드. 그러니까 30년 된 그 기사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네, 네. 이미 전기차에 대한 장점들은 충분히 네. 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보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소재 같은 종목도 있고 네. 장비는 P&E 솔루션 같은 종목도 있고 상하프론테크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전기차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주도 업종이 되려 그러면요 네. 앞에서 끌어주는 형님격 대형주가 있어야 되고요 네. 밑에서 밀어주는 중소형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차 전지 내에서 삼성 SDI와 네. LG화학이 형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앞에서 형님들이 끌어주고 있고 밑에서 상하프론테크, P&E 솔루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의 전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네. 있어요. 예. 테마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테마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좀 갈만한 충분한 이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체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옥석은 가려지겠지만은 네. 일단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어떤 테마 혹은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그 전기차 다시 한번. 전기차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 시장에서 이제 핵심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전기차가 우리 딱한 종목 녹음할 때도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렸듯이 기존 산업을 침투하면서 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네. 실적이 바로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떨어져서 네.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 시에 또 매수로 들어가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전기차를 들어가기는 좀 뭐 무리수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또 전기차를 그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전략에 대한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좀 내는데요. 네.
저는 하여튼 2년째 삼성 SDI를 틀린 남자잖아요. 네네. 항상 연말마다 내년도 하반기에 관심이었는데 네. 하반기 이번에 올라가고 있으나 네. 그래봤자 작년 연말보다 아직 낮죠. 네. 그래갖고 저 때문에 해갖고 엮여서 사신 분들 다 이항령이 개 XX 하는 거야.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저 전기차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기차가 삼성 SDI가 지금 계속 뻗을지 그건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는 김성 과장이나 여기 전문가들이 훨씬 잘한단 말이죠. 매매 네. 타이밍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7년 됐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전기차 테슬라라는 거 만들겠다고 얘기했을 때 7년 됐어요 벌써요. 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트로이트가 이제 자동차 본거지 아닙니까? 미국에요. 여기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받았어요. 투자자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이 다 까는 거죠.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갔어요. 자기가 페이팔 판 거 좀 하고 예? 그래서 돈 만들고 자기 친구들하고 쭉 해갖고요. 실리콘밸리에다 공장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다 물어보세요. 웬만한 사람들 너 자동차 테슬라 어디서 만들겠냐 하면 다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만들겠지 그러거든요. 근데 한복판이 아니라 거기 아니라 저 실리콘밸리 땅값도 제일 비싼 실리콘밸리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한대 흐름이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지금부터는요. 제 화면이요. 어저께 CTO가 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스트라우벨이라는 CTO가 어저께 한국에 와서 어저께 일산에서 열리는 뭐 코리아 에너지 대전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대중화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와갖고 뭐 사람들 기자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한국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건 나고 볼 수 있으나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내용 보시면 수년 내 가솔린차를 넘어서면서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면 승부라는 건 뭐냐면 점유율에 싸움을 붙겠다는 점유율 붙을 네.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한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에는 아직 많이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계속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기들 봐도 내가 말했던 게 칸디라는 회사예요. 미국, 중국의 칸디 전기차인데요. 이제 BYD가 1위 업체였잖아요. 네. 대수 기준으로요. 지난달에 칸디가 1등으로 올라왔었어요. 지난달에 전기차 전체적으로 9월달 기준으로 16,000대를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판 것도 더 많이 팔렸는데요. 얘가 월 5,000대를 찍었어요. 5,000대를 찍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찍었냐면 이게 무슨 차냐면 스마트 있죠? 2인승차. 그랑 똑같이 생겨갖고 욕먹는 거예요. 완전 카피 제품이라고. 그래서 순수 전기차로 간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책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소카 아시죠? 소카. 네. 소카 아시죠? 네. 소카가 전 몰랐는데 소카가 이재용이 만든 거라며? 다음 이재용 있죠? 아, 다음 이재용이요? 네, 다음 이재용 맞나? 예. 이게 황모랑 결혼한 친구 있죠? 네네. 아나운서랑 결혼했던 친구. 그래갖고는 뉴스에 많이 났던데, 그 소카 같은 거가 미국의 집카를 베낀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그런 거 있는데, 중국의 그 회사는 다 이걸 쓰라 했어요. 순수 전기차를 이걸 하라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린 거예요. 이 회사가 많이 올라간 건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많이들 시중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김성환 과장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 몇몇 주는 있죠. 아까 그 SM3 자동차 전기차 네. 탔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그래봤자 아무리 하더라도 이동거리가 작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젊은 친구들 운전하는 약간 젊고 돈 많이 벌는 사람은 그걸 못 한다고요. 재미가 없어서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오늘도 또 탔어요. 왜냐면 저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자주 오거든요. 오늘도 프리우스를 탔는데요. 미국의 몇몇 도시들은요. 샌프란시스코나 몇몇 도시들은 지금 새로 들어가는 택시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도시는 전기차만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많이들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현대차가요. 순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아주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랑 어떻게 해갖고 지금 제주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시점 되면 특정 지역으로 해갖고요. 무조건 택시 같은 거 있죠. 네. 무조건 전기차로 깔라는 거나 아니면 그 전에 PHEV를 깔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도요. 그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건 순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매매 차원에선 두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가격 보면 갖고 가셔야 된다고 있어요. 삼성 SDI 이건 LG 화학이용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에 싸간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성 교수도 전기차 안 탄다 그래 되겠어요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왜? 많이들 눈에서 보고 중국에서 16,000대에서 팔린다고 하는 관심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 전기차를 이런 거죠. 삼성에 지금 전기차 한 분도 없으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전 예전에 영업할 때도 보고 제가 지점장할 때도 보면 이런 분은 딱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발부터 담그라고. 삼성 S대가 솔직히 제가 얼마인지 지금 가격 잘 모르거든요. 네, LG 12만 원. 한 주부터 사세요. 한 주부터 갖고 가면 된다. 그 한 주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겠으면 네. 관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여러분들 그 멀리 할 게 아니다. 이제 와 있다. 이거 있고요. 제가 뭐 기회 있으면 또 많았지만 제가 보면 내년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또 뒤바뀔 때 테마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제가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듣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거? 뭐 어떤 거요? 나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 금지였는데 금지 기업인데 그건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지 마겠고요. 그거 해주세요. 오늘 얘기 나온 거. 우리 딱한 종 얘기했던 거. 아, 그거 좀 해주는 게 낫죠. 왜냐면 매일 이러는데 저거 뭔지 알죠? 네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화면 좀 같은데요. 잡아주세요. 어저께도 말을 못 해갖고 시간이 없어서. 제네시스가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 미국의 네. 럭셔리 세단 차급에서 판매 현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제네시스는 어쨌든 간에 38%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줄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줄고 있고 이게 지금 토종 브랜드가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현대차의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진입을 하지 못했고 네네.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그나마 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점유율 주는 것만큼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점유율이 줄어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성장성에는 엄청난 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벤츠 같은 경우도 E클래스도 줄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BMW 같은 경우도 줄었고 뭐 아우디라든가 뭐 캐딜락, 렉서스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아우디나 렉서스는 유지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 인피니티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인피니티는 수량이 워낙 작으니까 수량이 작아요? 예, 그렇다고 비싼. 치더라도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현대차에 당면된 과제는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고 있다. 이 네. 현상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에는 또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그러면, 중국에 네. 진출하게 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도요타가 가져갔던 전략, 그러니까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고급화 전략에 대한 쪽을 가져갔고 그게 성공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네.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쪽을 런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대한 쪽을 갖다가 에코스를 제네시스 라인으로 넣어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스 EQ900인가? 내년도에 초에 예. 나온다고 하죠? 그게 예. 내년 1월에 모토쇼에서 처음에 출시합니다. 네, 모터쇼에 이제 그 출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대한 쪽을 아예 이제 고급화 전략에 대한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현대차에 서서 네. 수석 연구원을 일하시기 때문에 내 친구 삥발이네? 네. 내 친구 밑에 있는 거네? 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응.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나 뭐냐면 거기는 의심을 가지면 안 돼. 거기서 잘못하면 바로 아웃되니까 네. 무조건 됩니다 그래야 돼 거기는. 진짜 현대차에서.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금 저 또래 혹은 30대 이제 초중반 그러니까 중형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기가 30대 초반이었어? 네? 30대잖아요. 30대. 봤을 때는 네. 중형차를 구입을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나타 안 사요 이제는. 네. 소나타 안 삽니다. 네. K9, K5도 안 사요 잘. 네. 솔직히. 네. 그런데 네. 그 수요층이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네. BMW는 벤츠로 가기엔 조금 비싸고 네. 소나타는 사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게 막 골프 사고 막 그걸 샀더만요. 근데 골프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방구차 돼버렸고 돼버리니까 방구차. 방구차 됐지 뭐. 현대 기아차 특히나 현대차가 이거를 이 수요를 갖다가 놓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내수 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네네. 북미 지역에서 이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증감률이 올라오고 있더라. 여기에 이제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차가 여기에 고무되다 보니 이제 제네시스의 럭셔리 전략에 특히 대한 제네시스 쪽이 쿠페가 많이 팔리죠.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도 안 팔리지만. 이게 먹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급화 전략을 도요타가 했듯이 그런 네. 전략에 대한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제네시스 보게 되면은
2007년 8년도 금융 위기 때만 줄었지 네.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판매량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에 네. 일단은 확신을 가진 것 같다. 일단은 품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통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대한 별명이 제네 실수자 아닙니까? 네. 현대차가 만든 것 중에 실수라 그랬고 제네 실수 이렇게 고장력 강판. 예,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 유머니까.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현대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를 따로 런칭을 시켜서 이 렉서스 전략에 대한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여기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아마 네. 그게 되겠니? 그러니까 라는 진도 나가기 전에 네. 2년 전에 이제 그 리프트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 네. 이승용 교수가 그랬잖아. 앞 모양 이상하다 그랬죠. 네네. 그때 우리의 또 트렌드 메이커 네. 이석준 대표가 본명 익숙해져요. 그랬잖아요. 그 얘기에 많이 팔리는 네.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위 자기 영역을 인정해주자고. 인정해줘야죠. 네, 네,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예.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제네시스가 EQ900이라고 전하잖아요. 네. 에코스 차기 에코스 EQ900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아요. 현대차 내부에서도. 네. 어차피 이거는 사장님 차기 때문에 내수에서 팔려봤자 그냥 어차피 그 수가 그 수인데 진짜 기대하는 건요 소나타급의 제네시스예요. 그렇죠. 2017년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BMW 5 시리즈급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거기서 한번 먹히면 현대차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어떤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다 거의 얼마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제가 안까지 시작하잖아요. 내달렸죠, 내달. 네. 그래서 현대차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올라가고 나서 10% 오른 다음에 얘기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현대차면 또 성우님이야. 근데 현대차까지 였는데 현대가 뒤가 따다다다 붙으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아셔 벌써. 그 주식은 이 방송에서 금기어라고. 아 근데 네. 그 한 말씀 드리면 하지 안 마. 될까요? 계속 써줘. 지금 반등하는 거 좋다 떨어질 수 있어. 욕 먹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근데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그래서 현대차가 좋다는 건 뭐야? 네.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실수가 어쨌든 간에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네.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도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런 네. 기술력에 대한 쪽이 바탕이 됐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뒷받침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이 상황에서 잠깐만요. 뭘볼 거냐? 잠깐만요. 네네. 소통하는 방송. 레가토님은 방송을 보셨는지 아니면 맞추셨네 이거. 네. 벌써 찍으셨네. 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 이제 네,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 빨리. 지금 보게 보내줘야 되면 돼. 이노션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을 그 30년 만에 현대차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그 브랜드 런칭에 대한 쪽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돈을 버는 쪽은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는 지출하는 입장이고 현대차는 지출하는 입장이고 이노션이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에 대한 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노션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제네시스 런칭에 대한 부분과 놓고 본다라면 이노션에 대한 쪽이 오히려 시장에 현대차보다는 이노션이 좀 더 유리한.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진짜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제네시스 라인이 3개로 나오거든요. 네. 기존의 그 에코스 라인, 제네시스 라인, 밑에 소나타 라인. 소나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거 뭐죠? 그 자동차, 이렇게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잖아요. 이름까지 아시는 분인데 까먹었네. 고룡하라. 룬컷 무슨 볼케인데 까먹었어. 나 엊그저께 네. 녹음할 때 깜짝 놀랐는데 네. 이름을 외워갖고 이름을 외워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굴도 빨개지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차도 또 말해놓고 또 까먹어. 벤틀리. 지금 그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에 대한 쪽 영입에 대한 이후에 차량이 2017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부터 그 기대감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전까지는 이노션이 네. 좀 더 시장에서 많이 먹혀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이 보고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해드려야 네. 될까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그 관심지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는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건 생각해본 논리가 있어요. 이거죠. 제네시스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전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무조건 된다고 하죠. 현대차 그룹의 특성이 거기서 미신점은 걔는 아웃되거든요. 네. 무조건 됩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건 그룹이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은요. 그거 뭐 10조 대고 땅을 사듯이 하는 그룹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만 말씀드리면 도요타가 성공했던 이유는 도요타가 처음 렉서스 나면서 미국에서 BMW랑 벤츠 가격 똑같이 갔어요, 그냥요. 네. 그러면서도 사람이 사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혼다 어쿠라랑 닛산의 인피니티가 안 된 거는 가격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다는 BMW 5 시리즈급이 나와서 BMW 가격 5 시리즈 가격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갖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벤츠 C급 있죠. C2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같은 가격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노션이 매출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말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현대차에서 그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맞고 아랫돌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노션은 사업이 늘어나지만 그 제네시스가 광고 많이 하고 기존 현대차 광고를 줄이면 똑같이 매출이 유지되면 돈 벌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삼성의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제일 기획이 된다는데 제일 기획이 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런 위협 요인도 있지만 일정 수준 심기 경호 같이 그 회장님의 심기 광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보시는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보시는 모든 곳에는 제네시스 광고가 깔 거라고요. 미국 광고 막 들어가고요. 미국의 슈퍼볼 광고 더 들어가고 기존 현대차부터 광고를 더 해야지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드라마나 영화에 제네시스 나오는 전부 다 쿠페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는 많이 나와요. PPL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세단만 가더라도 약간 가격이 떨어져요. 선호도가 젊은 애들이 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좋은 스포츠를 약간 가격 싸게 하는 애들이 제네시스 쿱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네시스 쿱이라 그러거든요. 네. 제네시스 쿱을 많이 사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렵겠으나 아주 쉽진 않겠으나 하여튼 오늘 좋은 포인트 같고요. 저도 하여튼 이노션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말은 돼요. 다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제가 디스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디스라기커녕 제가 옳거니 했거든. 그게 하나 단점은 단점이야. 그죠? 제가 디스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약속드린 것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오늘 많은 오늘 뉴스에 한국경제나 몇몇 신문에 크게 다뤄졌는 얘기인데 이 얘기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최근에 세 달 동안 3조 팔고 뭐 지난달에도 1조 팔다 해서 엄청나게 파는 것 같이 얘기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계 자금이 뭐라 그러냐 썰물같이 빠져나간다는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문 보면 뉴스 이거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신흥국 투자금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좀 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만 말씀하면 걱정할 게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왜? 항만 파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가 제일 먼저 판 게요. 사우디가 왜 그러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일주일에 되면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뉴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시장이 전혀 반영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깥 상관없는 뉴스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서 뉴스가 많이 나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 롯데에서 형제난 하잖아요. 형제난.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권력 다툼이 엄청 심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요. 왜?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얘네들 돈이 없으니까 달러 팔죠. 미국 달러 팔죠. 미국 채권 팔죠. 금 팔죠. 금 있죠. 금. 갖고 있던 금. 그다음에 주식 채권 미국에 있는 놨던 거 있죠. 빌딩 이런 거 다 팔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 파는 게 아니다. 아까 보면 뉴스 보면 한국 주식 대거 팔아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본질은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적자. 무슨 얘기인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 또 한국 경제가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점. 제가 이건 좀 아니다 사실을 그래서 그것 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까지 해서 11월 15일 기준이잖아요. 네. 일단은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났죠. 사우디 자금에 대한 쪽에 대한 매도 클라이막스에 대한 쪽이 지났구나. 왜냐하면 지난달에 2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지금 1,700억이니까 매도 클라이막스에 대한 쪽이 지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9월달, 10월달에 또 매수를 곁들였던 쪽이 누굽니까? 룩셈부르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이쪽이죠. 프랑스. 이게 뭐죠? 헤지펀드가 그리고 주로 저기 있는 돈이 누구 돈인지 모르는 애들이죠. 다. 예, 그죠. 누구든 조세 피처잖아요. 조세 피처 자금들이잖아요. 헤지펀드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에 의한 매도는 대부분 마감이 됐구나.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딩에 의한 자금에 대한 청산은 마감이 됐구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자금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뉴스는 별로 그러니까 되게 뭐 심각했었는데 네. 그림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네? 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다음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 현대 자율주행 시스템 구글보다 놀랍다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믿을만한 건가? 현대가 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구글보다 낫죠 회장님 이거 같은데 거기서 미심 적으면 미심쩍으면 탈락이지. 바로 전화하죠. 네네. 짐 빼라고. 네네. 아 진짜로. 그 정도도 못 만드니? 이러면서 바로 이제 어이 할 때 대답 못하면 아웃되고. 네네. 네. 권 부회장이 그거 아세요? 어이 하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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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이제 임직원들이 네. 참가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네.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Q900,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이번에 새로 나오는 네. 그러니까 에코스 라인에 대한 쪽이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속도로 주행 시스템이 저속 주행 네. 할 때 네. 차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짜증나거든. 그렇죠. 그때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갖다 기술을 선보인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그걸 이제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 여러 번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내겠다, 보험 그러니까 내겠다고. 하우스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네. 현대차는 과연 누가 낼 것이냐? 현대차는 과연 현대차가 낼 것이냐? 네. 뭐 그 제네시스 에코스 라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얘네가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구글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회전 카메라를 탑재하지만 현대차는 회전 카메라보다 성능이 우수한 3D 스캐닝 시스템을 탑재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상황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걸 분석해내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네. 구글보다 더 놀라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대차가 그래서 갖고 있는 이걸 갖고 것과 이번에 20일 다름없다. 20일인가 어디 울산인가 어디 도시 하나 뉴스 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 이번에 로드 테스트 한다고. 네네. 현대에서 이거 만든 거 이거 갖고 하는 건가? 현대에서는 네네. 기사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놀라운 멘트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것과 더 놀라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대차가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제 네. 그 에코스 라인에 이제 탑재는 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양산에 네. 대한 쪽은 2030년 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네. 오늘 또 지식 배틀이잖아.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오늘 사실 오늘 좀 전에 방송을 하고 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승원 교수한테 선물이에요. 네네. 이걸 스타디로 하시면 제가 늘 빨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네네. 딱 찍으면 음. 내년 5월에 난리 날 겁니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여태까지 보면 좀 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이거예요. 이거 좀 봐주세요. 스마트. 이게 스마트 브라거든요. 네. 스마트 브라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지금까지는 스마트 밴드 있잖아요. 저도 네. 차고 다니는 스마트 밴드 이런 건데요. 이게 보면 스마트 패션이 지금 화두예요. 네. 스마트 패션. 진짜로.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요즘 빅토리아 시크릿 뭐 쇼도 있고요. 웬만한 패션 쇼에서 대부분이 저걸로 들어가고요. 내년에 화두가 될 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스마트 패션 얘기 많이 해요. 그 말도 딱 떨어지잖아요. 네. 밴드에서 웨어로. 밴드에서 외우고요. 그게 네. 보면 어저께 우리 손대상 교수도 저기 있잖아요. 샤오미 신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온몸을 갈라 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현빈이 한 거 보셨죠, 광고? 네. 현빈이랑 전현무 하는 거 스마트 네네. 슈트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슈트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가는 건데 이거에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전기차가 커지는 것은 결국은 구글이랑 애플이 갖다 발을 담근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있죠. 네. 그래서 애플이 제가 팀 쿡이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3대 변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성영 교수? 뭐라 그러냐, 그 패션 같은 거 아실 텐데요. 패션 쪽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뭔지 아세요? 1년에 뭡니까? 전 세계 흐름을 잡아주는 거? 뭡니까? 그 매트 갈라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게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네. 뮤지엄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갈라쇼를 매년 하거든요. 네. 매년 5월 정도 하는데요. 거기서 모든 거에서 모든 패션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고요. 그 매트 MET 갈라 치면 나와요. 그게 매년 5월에 하는데요. 매트 갈라의 2016년 행사에 슬로건이 나왔어요. 슬로건을 제가 보면 이거예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키워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스터디 좀 하셔야 돼요. Fashion in the age of technology. 테크의 시대에 들어선 패션이에요. 내년 시대에. 내년에 더욱더 중요한 게 메인 스폰서가 하나가 됐어요. 처음으로.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애플. 애플.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패션 이런 거 있죠? 지금 삼성물산은 스마트 슈트라는 거가요. 자기네 독점을 했어요. 상표를. 딴 걸 못 써. 스마트 웨어라든가 스마트 패션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상당히 커질 겁니다. 지금 시장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자동차 스마트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지금 밴드 했잖아요. 네. 모든 의류 있죠. 의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스마트 브라도 말씀드렸고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가 뭐냐면 이건 아직 프로토타입인데 이것도 빠르면 내년도에 FDA 승인 받는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기도. 네, 이게 뭐냐면 브라이처 브라. 네네. 브라에 저기 우리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스마트 브라. 근데 그 중에서도 저거 뭐야? 그 유방암 진단하는 거 있죠. 네네. 근데 거의 기술력이 그 뭐 찍을 거 아닙니까? CT를 찍고 뭐 네네. 촉진 검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빨리 찾아낸다는 거 지금 이게요. 그 가능성. 몸에 일단 착용하고 있으니까. 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나온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핸드백에 여성분들 핸드백에 스마트폰 넣잖아요. 네. 넣는데 진동이 돼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핸드백 자체에 불빛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자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지갑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카드 많이 쓰죠. 네. 근데 지하철 타려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한 장만 사용해서 이런 거 있죠. 네네. 짜증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지갑에서 어떻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한 장만 인식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주 다양하게 내년에는 스마트 밴드에서 스마트 웨어로 가는 스마트 패션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그 의류 회사들 있죠. 네. 의류 회사들이 아마 주가가 5배, 10배 가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한번 찾아보세요. 의류 회사들. 이쪽에 그런 팀 만든 애들 벌써 앞서 나가면 그런 팀을 만들었어요. 네네. 물론 삼성물산이 제일 빨리, 그러니까 네. 삼성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요. 블랙 야크 이런 애들 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블랙 야크 어저께 신제품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발표했어요. 그래서 블랙 야크 이런 애들이 빨리 가나 해서 제가 그런 관심 있는 차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하려다가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스마트 패션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의류 회사들 있죠. 허접한 의류 회사들 이런 중에서 내년에 스마트 패션 하면서 주가 12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관없이 처음에 가는 놈이 10배 나가잖아요. 큰 거는 이제 삼성물산 형님이 가고 LF 이런 거 있죠. 네. LF 맞냐? LG 네, 패션. LG 패션 LF.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 가겠죠. 네. 네? 그렇지만 속에서 조그마한 자기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이랜드 이제 상장 안 돼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서 많이 들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출장 갔다 와서 느낀 거가 왜냐면 제가 뉴스를 가면 외국 특히 많이 보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출장 가면 이걸 엄청 하고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스마트 패션에서 내년도에 의류 기업의 그거는 죄송하지만 중국의 소비가 아니에요. 중국의 소비는 그래서 잘 안 돼요. 저는 뭐래. 전자 희미하고요. 여기보다는 스마트 패션이다. 내년에 10배짜리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관련된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있죠. 첨단 소재. 그러니까 히트텍 같은 거는 히트텍도 뭐 우기면 그러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쉽게 얘기하자. 유니클로에 파는 옷대 상당수가 스마트가 들어갈 것이다. 이걸 누가 과연 쓰겠냐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죠. 피파에서도 의미한다는 얘기고요. 랄프 로렌 있죠. 랄프 로렌 폴로. 네. 걔네들 이미 선수용 옷을 만들었거든요. 심장 막동 체크하고 이런 것들. 네네. 랄프 로렌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랄프 로렌의 스마트 애슬리트 그럼 착 나오거든요. 그 영어로 치면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어떻게 젊으신 분 이런 거 좀 흥미 있으신 분들은 특히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기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일 몸에 근접한 제일 몸에 붙어 있는 게 속옷이잖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회사인 엘브랜드가 사상 최고가 가는 이유가 브라를 비싼 걸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 시장을 손 닳고 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속옷 시장.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하여튼 스터디를 해둬봐. 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기분이 좋아. 네네. 또 뭔가 우리 새로운 짓 쏙
그죠? 네. 지금 지난주에 가셨을 때 네. 미국에서 이런 웨어러블 트렌드를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진짜로? 예. 근데 네, 얘기해. 장우석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언더아머를 말씀해 주셨어. 빤스를. 예. 근데 이거 뉴스를 딱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조용 부회장이 언더아머를 입는 이유 해갖고 그 부회장이, 그러니까 네네. 회장님 옷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회장님 셔츠 언더아머인데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언더아머를 입은 이유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협력적 보석이다. 언더아머랑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하겠다. 웨어러블 저기 이쪽을 얘기했잖아요. 하겠다. 언더아머가 노리는 거가 네. 핏바람 그런 데 갖고 축구선수 입히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 나이키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 삼성은 언더아머를 선택을 했다. 손흥민이 입는 게 언더아머 아니었나? 네네. 손흥민이 한번 쳐보세요. 네네. 손흥민 언더아머 예.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손흥민이 입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언더아머 네. 맞아요? 맞다고 그러시네요. 저 그런 거 알죠. 그래서 근데 요즘 언더아머도 지금 관심 있고요. 네. 언더아머 그 L 브랜드 있죠. 네네. 제가 왜 빅토리아 시크릿 했냐면은 언더아머도 거기 포함되는데 네. 또 여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네네. 그래서 한 거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언더아머. 네. 근데 지난주에 속으로 하셨어요? 네네. 언더아머. 뭔가 이게 느낌 통하시는 분이네. 네. 그잖아요. 네. 오늘 어떤 거 해주시죠? 네. 이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를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예. 예, 장우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 주 빼먹었는데. 네. 이제. 저 없으니까 저 디스하죠, 지금. 디스 안 했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했고요. 예. 예, 손흥민도 언더아머의 맞죠? 후원을 받고 있고요. 맞아요. 토트넘 하스퍼에서 받고 있고 또 그때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오히려 좀 일부 분들이 그 언더아머 쪽에 특히 이제 NBA 스타인 스테판 커리를 일단 후원하고 있는데 네. 9월 달에 로드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일본 갔다가 그다음에 마닐라 갔다가 네. 중국에서 무려 3일 동안 네. 상해, 충칭, 북경까지 맞아요. 네. 거의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인기리에 이제 로드쇼를 끝냈는데 왜 한국 안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장우석 전문가님 그러면 답이 나오나 그게? 예,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 한국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마닐라로 갔는데 필리핀의 마닐라도 갔는데 한국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이제 비껴서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서의 어떤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3일 정도의 더 시간을 내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행사한 것 같고 뭐 커리2라든지 어떤 농구화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선보인 것 같고요.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요. 네. 그 미국장을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하나가 물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도 왜 수급이 없냐? 왜 수급이 없냐? 그러니까 뭐 기관이 샀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어떤 뭐 개인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수급이 왜 없냐는 그걸 안 질문을 보여주니까. 예 많이 여쭤보시고요. 사실 그런 관련된 수급은 일단 발표하지 않습니다. 있지도 네. 않고요. 네. 다만 뭐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어떤 뭐 펀드라든지 어떤 기관들의 보유 비중을 알려주는 정도. 그 다음에 숏에 대한, 그러니까 대주매도에 대한 부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한 보름 정도 한 번씩 알려주는 정도가 다고요. 나머지들은 누가 사고 있다, 누가 팔고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사실 종목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나마 모닝스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밸류 펀드라고 하는 624개의 밸류 펀드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재밌었고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4개의 밸류 펀드에서 모닝스타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JP모건 체이스다. 심볼은 JPM인데 JP모건 체이스를 274개의 펀드에서 밸류 펀드에서 현재 보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들의 어떤 기관들의 외국인 어떤 뭐 수급은 없지만 네. 당연히 274개의 펀드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뭐 펀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 기관에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JP 모건이 1위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가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250여 개의 펀드에서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화이자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존슨앤존슨이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E가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머크가 7위고요. 버라이즌이 8위,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9위고 엑슨모빌이 10위인데요. 각각 공통적으로 좀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3% 내지 4%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워렌 버핏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수익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주식을 일단 뭐 대량 처분한 건
최근 뉴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현재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장기간 동안 네네.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 특히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40여 년 동안 현재 배당을 하고 있는 장수 배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거나 만약에 내가 이제 흔히 밤에 야간에 질문하신 부분들 내가 장우석 당신이 얘기한 종목 말고 내가 뭔가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현재 어쩌는데요? 모닝스타에서 발표했던 밸류 펀드에서 갖고 있는 탑 10의 종목들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히 한 번 더 최근에 수익이 어땠는지만 한번 살펴보고요. 네. 다음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15년 동안의 연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15년 동안 매년 4.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보면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다 매년.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니까요. 약 한 12%, 13%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JP모건 체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매년 13%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웰스파고도 보면 5년 동안 매년 17% 가까운 16.81%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사거나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의 수익은 올리지 않았겠느냐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7% 정도. 그리고 파이자도 약 17%, 한 18% 가까운 수익률을 최근 5년 동안 보였고 매년 존슨앤존슨도 12%쭉 보시면 보통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근데 시티그룹이 4% 정도 약간 적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엑스모빌도 4%, 5% 가까운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동문 기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요. 매년 5년 동안, 매년 13%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 60내 7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준 거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복리를 계산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한국 주식 차트와 이제 제가 미국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면 업종 차트나 아니면 지수 관련 차트를 보여드리면 미국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한국은 거의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매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S&P 500 지수도 또 미국 지수도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막연하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뭔가 사고 싶다라는 어떤 바로미터가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624개의 네. 밸류 펀드를 뒤져봤더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10가지를 모닝스타에 발표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갈까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네, 오늘 종목 좀 속옷이 아니라 오늘은 뭐지? 속옷이 아니고요. 이제 페이팔을 네. 말씀드릴 건데 페이팔? 예, 너무나 유명한 기업입니다. 예. 제 돈을 엄청 벌어갔는데. 그렇습니까? 처음 외국고 다 페이팔로 네, 페이팔. 네. 어제 지난주에 또 같이 얘기했었는데 마침 또 넷플릭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넷플릭스는 제가 또 사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셨으면은 같이 옆에서 많이 말씀해 줬을 것 같은데 네. 안 넷플릭스 요새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넷플릭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넷플릭스가 실적 관련해서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어떤 진출하는 해외에 가면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벌고 해외에서 매장에서 해외에서 적잖은 부분 메꾸는 어떤 이상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네.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동영상 스트리밍 쪽에서는 세계적인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페이팔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요.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팔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용카드들 또 각종 계좌들 이런 것들을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매번 신용계좌나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지불을 결제할 수 있고 간단한 로그인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웹까지 모바일 쪽까지 확산해서 확대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인데 간단히 좀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팔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계좌를 등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신용카드라든지 은행 계좌 번호 입력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베이 쪽에 이제 회사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사하면서 근데 이제 이베이 쪽에 특히나 이제 많이 쇼핑한다 그러면 이 페이팔을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는 문구에서 나오죠. 그래서 페이팔을 등록해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일단 유도하고 있고요. 사실 쇼핑에서는 수많은 현재 그 카드와 연동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회사고요. 또 페이팔 회원사에서는 송금이나 그 입금 등이 서로 가능하다, 자유롭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억 명 가까운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보면요, 1억 7,300만 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 저거. 갖고 예, 있어요? 예.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둔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 질문하시면 제가 잘 몰라서 네. 근데 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갖고 있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개국에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ay에서 분사하고 2015년 7월 6일 IPO를 해서 현재 이제 주가가 좀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팔의 분기별 사용자 증가율을 보니까 2010년 정도에 했을 때 네. 보면 약 한 8천만 명, 1억 명이 안 됐고요. 근데 2011년 넘어오면서 약 1억 명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증가세를 보였고요. 2014년에 작년에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천 300만 명,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뭐 굉장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와 실적에 이제 연관돼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업 내용을 좀 보면요, PYPL이 현재 심볼로 되어 있고요. 네. 주가는 현재 36불 22센트, 어제 종가입니다. 그래서 50일 저가 고가를 보면 30불과 42.5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장할 당시에 찍은 고가가 가장 큰 제일 높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량은 한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PER은 38.70,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94, 기간 보유 수량은 45% 넘어가는 현재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41불에서 42불 정도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어떤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10월 28일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거의 한 15% 증가해서 2.6조 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2센트 상회에서 0.31, 3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시에 주가가 그리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과연 페이팔이 어떠한 뉴스, 또 어떠한 내용 때문에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냐 해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칼 아이칸, 이것도 이제 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칼 네. 아이칸이 페이팔의 전체 지분의 약 3.8%인 4,600만 주를, 이게 지금 가치로 치면 약 한 2억 원 정도의 그를 최근에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3.8%, 엄청난 지분이죠. 그래서 칼 아이칸이 사실은 이베이 지분을 다 던지고요. 이베이 지분을 던지고 요 페이팔 지분을 거의 4% 가까운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칼 아이칸이 최 2조 원 정도를 페이팔을 썼다. 최근 뉴스고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만 페이팔 네. 주식을 약 한 430만 주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또 최근 나온 뉴스, 페이팔의 P2P 결제 모바일 앱인 벤모의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 벤모가 머니메이커로, 굉장히 큰 머니메이커로 미국 시장에서 명성을 떨칠 것이라는 이제 호전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벤모의 3분기 거래 금액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성장했고요. 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4조 원의 어떤 거래 금액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 글을 쓴, 이 네. 보고서 쓴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자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능가한 P2P 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모바일 앱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호전된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벤모라는 걸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계속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벤모 뜻 가입했죠. 벤모를요. 네. 그럼 벤모에 대해서 아니 근데 가입만 하고 아직 쓸 일은 없어. 많이 안 쓰죠.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거래 금액이 약 2.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단 사용하신다 보니까 네. 앞으로 많이 좀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야간에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주식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수급 관련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자료를 많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11월 1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10개 헤지펀드에서 현재 페이팔 주식을 3분기에 갖고 있는 현재 보유 수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헤지펀드가 보통 10개 정도가, 가장 많은 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를 네. 이제 1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8개 펀드 회사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3분기에. 그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어른 버핏이 생각나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애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엘러건이 4위고 쭉 돼 있는데 8위에 페이팔이 현재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헤지펀드에서 주식을 매수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조지 소로스라든지 칼 아이칸이라든지 네. 최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의 대가들도 페이팔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또 현재 이미 매수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헤지 펀드도 3분기 동안 현재 지금 페이팔 주식을 약 한 뭐 4개 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회사에 보면 어떻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네.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가의 모양은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최근에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바닥을 뭐 이중 바닥을 그렸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바닥을 그리면서 현재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뭐 그 투자의 대가들 카라이칸, 조지 소로스 그다음 헤지 펀드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더 중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계속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나마 페이팔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들을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뭐 한 달이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쉽게 페이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지금 보시면 페이팔이잖아요. 네, 네. 아마 페이팔은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자제분들 미국이나 해외에 유학 보낸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지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하셔야 될 거예요. 페이팔이라는 게 아까 얘기 나왔지만 페이팔을 처음 만든 놈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랑 친구들이 만들어갖고 이베이에 팔아갖고 그걸로 처음 돈을 제대로 번 거죠. 일론 머스크가. 네. 그래갖고 이제 테슬라도 하고 뭐 딴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칼 아이칸이 요구해갖고 분사시킨 거예요, 이베이에서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죠. 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뉴욕 주 하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도네이션 할 때 이걸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유학 가는 친구들 보면 요즘 보면 일부에서는 대학에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 이걸로 보내요. 그리고 유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는 중고등학교 보낸 유학생 주위에 있잖아요. 엄마들 한번 물어보세요. 페이팔 계좌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도 뭐 받을 때 있잖아요. 도네이션을 다 이걸로 받아요. 요즘 누가 체크 써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걸 받아요. 그 현금 갖고 가는 애도 없거든요. 10불이고 20불이고 애들 현금 잘 안 갖고 다니게 안 받아요. 선생님들이. 다 이걸로 받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시장을 지배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번에 처음 상장됐을 때 제 친구 때문에 요번에는 안 갔는데 LA 쪽에 제 친구 하나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친구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밥 얻어 먹으러. 근데 이걸 제가 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떨어졌는데 조금 회복돼 있는데요.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요즘 보셔야 될 게 한번 보세요. 네. V죠, V. 알파벳 V. 비자. 네, 비자 카드가 요즘 관심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역시 페이팔이라 이런 거 있죠. 전자 결제 이런 쪽. 네. 그쪽이 우리나라는 삼성페이 한번 전 뭐래요? 저는 삼성페이가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죠. 네. 왜냐하면 그 접근이 테마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네. 테마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수영 교수. 네. 삼성페이 써? 안 써? 못 쓰죠, 지금? 지금 못 쓰죠. 저는. 왜냐면 VTEL을 선택했잖아요. 네네. 화면 좀 보이죠? 네네. 네. VTEL을 샀잖아요. VTEL 샀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삼성페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네. 많이 한다 그러지만 그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요. 이 페이팔 결제 시장 있죠? 결국은 페이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개떼들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요거 페이팔 그리고 알리페이 있죠, 알리페이. 네. 그리고 웹 기반으로 출발했던 페이팔, 그죠? 그리고 비자가 요새 오늘 비자가 또 그런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한 시스템으로요. 비자는 아직 얘기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 있죠, 애플. 네. 애플페이. 4개로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보는 애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펀드 하는 애들은 전자결제면 페이팔을 사죠, 일단. 삼성페이를 왜 삽니까, 얘네들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테마로 움직였을 뿐이고, 그거로 되면 삼성페이가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걸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뭐 낮은 먼 얘기 갈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이들 이제 삼성페이가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이머징 마켓에서는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 제품이 아니라 삼성의 모든 걸 깔고 모든 걸 삼성페이에 프로모션 하면 되겠지만 뭐 험난한 길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페이팔 보셔야 되고요. 비자도 한번 관심 있고 뭐 비자 얘기 많이 하죠. 네, 비자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사실은 뭐 이런 페이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페이 관련해서 야간에 제가 이제 한번 리서치를 해서 한번 쭉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지금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한 몇 개 정도의 회사에서 막 좀 올라오고 있어요. 금방 뭐 삼성페이 얘기 나오다가 또 무슨 뭐 선전 보면 또 다른 거 나오고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테마로 접근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 번씩 해보자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페이를 해서 삼성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일단 기존의 시장을 갖고 있을 만한 계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알리페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 11월 11일 싱글데이를 지나서 알리바바 쪽에서 대부분의 결제는 다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됐는데요. 이 알리페이가 진짜입니다. 이게 그 알리바바의 어떤 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홍콩에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뭐 아직 예정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마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알리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리바바는 지금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아니면 야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인이 어떤 전체적인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알리페이의 연연량을 봤을 때 실제 또 마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나중에 어떤 홍콩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알리바바 측에서 오는 굉장히 좋은 어떤 뉴스다. 그래서 이 페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여전히 페이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해서 페이팔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가장 많은 숫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좀 몰랐는데 홍콩에 상장하면 그 알리페이 무조건 사야 되겠고요. 무조건 그건 취소하고 하여튼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알리페이의 그 매매 그 결제 과정이요. 똑같아요. 페이페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어저께 얘기 끝났는데 또 얘기하시네. 어디서 사냐고. 스케쳐스 메모리 폼이 어디서 사냐고 하는데 뭐 네이버 쇼핑 치도 되고요. 저 같으면 다음 주에 아마존 가서 사죠. 그래서 잠깐만 저희 화면 잡아주세요. 저를 잡아주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애들 같은 운동화가 아니잖아. 오늘 홈쇼핑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저도 이거 홈숍 이거 샀거든요? 직구에 샀는데 33불 정도 샀어요. 네네. 너무 싼데요? 33불. 네. 근데 이거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면 아마 $30 이하에 살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뭐지, 이게 애들 신발이 아니잖아요. 빨갛고 파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람 어떤 분이 어저께 이거 빨갛고 파란 거 누가 쓰냐는데 그게 아니라 찾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한 30초만. 네. 끝나기 직전에. 사실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 잡다 못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하고 내일이요. 네. 제가 공개 방송을 야간. 그거 빨리 하셨어야죠. 그거 시작할 때 하셨어야죠. 네. 나 공개 방송을 답답분이네. 이제 장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사실 뭐 공개 방송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근에는 좀 간만에 하는 공개 방송이라서 목금 이틀 동안 야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잠깐이라도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봐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보니까 7시 40분에 잠만 자갖고 보기가 힘들어. 어떤 분이 재미나는 수였어요. 제가 신발 보여주니까 전화 들고 주문할 뻔했대. 미치겠네 정말. 이제 더 이상 신발 얘기는 안 하는 거로. 네네. 내일 하면 강태다 강태.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또 다음 종목.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퍼를 더 해도 좋은데. 아닙니다. 비자해 주셔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